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3세 약사 황진실입니다.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께서는 제가 소개하는 이 환자를 따라서 한 가지 처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84년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이 점점 악화되자 병원에서 퇴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우연히 목욕탕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퇴원할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나가거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라 하더랍니다. 제 고향 후배인데 그는 제게 말하기를, 형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병원에서 약을 써서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동생의 병을 일으킨 원인을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 원인만 고치면 약으로서 고치지 못한 병이나 병원에서 치료 못한 난치병 환자라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 간경변증의 원인은 암의 원인과 마찬가지다. 2003년도에는 간경변증과 암,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당시 이 후배를 만났을 때는 생활습관병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가 자신에게 병이 생기게 했던 원인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나쁜 식사 습관. 두 번째, 담배 피는 습관. 세 번째, 잠을 늦게 자거나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는 습관. 또 운동 안 하는 습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사고 습관. 알고 보면 이 다섯 가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간경변증에 걸리고 암도 걸리고 고혈압, 당뇨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행하는 치료법이란 진단을 내려서 그 병에 쓸 수 있는 약으로 고칠 생각만 합니다. 약을 써서 효과를 보는 간경변증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재발하게 됩니다. 왜? 원인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죠. 환자 자신에게 있는 원인을 고쳐야만이 병이 재발되지 않고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원인을 고치는 처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5가지 원인 고치는 실천 처방을 저는 진실한 처방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반드시 나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에게 조언을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6개월 후에 길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실이 형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바로 간경변증에 걸린 그 후배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나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형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병이 났습니다. 8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17년 제가 그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통화를 했느냐? 당시 의학적으로는 간에 정상세포가 섬유화되어 버리면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도 그런 상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당시에 오른쪽 갈비 밑에 딱딱한 것이 그게 경변증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딱딱했던 것이 지금 그 당시에 낫고 난 뒤에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섬유화된 간 조직도 병이 낫게 되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는 섬유화된 간 조직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TV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자기에게 있는 원인을 고침으로써 병을 스스로 고친다면 그게 진짜 명실상부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명의는 환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습니다.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은 이 후배가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 식사, 밥을 반찬과 100번 내지 120번 씹고 물은 씻고 2시간에 마시고 금연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저녁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고 숙면을 취하고 가능한 많이 걷고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에 자기 의식을 가져가지 말고 그 의식을 자기 자신이 나은 모습을 상상하는 쪽으로 의식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은 것을 실제로 실감나게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인 고치는 실천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이 낫는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소화액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소화가 되는 것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식사하고 그리고 담배를 끊고 심호흡을 하고 잠을 푹 자고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생각, 완치된 생각을 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면은 몸은
우리 생각하는 대로 내가 먹은 대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시어 완치되길 기원드립니다. 만약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5가지를 실천하면은 병원 치료 효과를 아주 빠르게 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물이 몸에서 양리작용을 잘 발휘하고 못하고는 그 환자의 인체 자연 치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인체 자연 치유력이 약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 인체 자연 치유력은 병을 고치는 치료 주체고 약은 그 보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에 약은 인체 자연 치유력의 보조물이지 그 자체가 치료나 질병 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체는 인체 자연 치유력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인체 자연 치유력이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해도 인체 자연 치유력이 바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활 습관들로 해서 인체 자연 치유력이 바닥에 나버리면 병이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체 자연 치유력이 약을 쓰는 중에라도 되살리지 않고 과거의 나쁜 생활 습관 그대로 유지한다면 약은 인체 자연 치유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양리작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인을 고쳐서 인체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치료 주체인 인체 자연 치유력이 병을 물리칩니다. 거기에다가 원인을 고쳐서 인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 약이 양리작용을 제대로 발휘함으로 해서 약을 써도 효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